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교실입니다. 오늘은 4단원 문학 주체적인 해석과 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학습 목표를 한번 보면은, 첫째,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단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핵심 13말을 살펴보면 주체적인 관점 감상이 되겠죠. 주체적인 작품 감상이란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절한 근거, 그죠? 그다음 자기만의 작품 해석, 평가, 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작품 해석 평가에서 그러면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작품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의도나 내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석한 내용 중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홍길동전이라는 고전소설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런 고전소설을 우리가 감상할 때는 시대적 상황을 근거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인물의 말이라든지 행동을 이 작품 속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근거로 하여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정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한번 먼저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시를 잘 듣고 읽고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시로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자, 이 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담쟁이의 특징을 말해보자 라는 것이죠. 먼저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이죠. 이것은 배경 지성을 활성화하여서 시의 특징이나 의미를 연결해 보기 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먼저 담쟁이 특징 몇 가지 더 하면, 그렇죠, 여러 잎이 줄기를 이루며 담을 덮는다. 담장이나 벽 밑에 숨고 담을 잘 타고 눕는다 등등이 담쟁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담쟁이 특징이 잘 드러난 구조를 찾아보자, 이런 것이죠. 시 내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담쟁이의 특징이 드러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담쟁이의 상황과 태도를 한번 말해보자 했죠. 먼저 절망, 고난, 그 다음에 시련에 부딪힌 부정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담쟁이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담쟁이 태도가 어떠냐? 고난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절망을 이겨내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다음은 이 시를 읽은 친구의 감상이다. 담쟁이의 상황과 태도를 바탕으로 이 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말해보자. 그죠? 예. 이것은 시를 읽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시에 대한 감상을 말해보는 활동인데요. 친구가 시의 구조를 근거로 담쟁이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서 감상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감상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담쟁이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죠? 왜가 중요하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담쟁이 잎 하나가 다른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하잖아. 혼자 사기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감상,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친구의 질문을 보고 근거를 들어 답글을 달아보자 했죠. 그죠? 예, 보니까 이 벽이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막한 현실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이게 맞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눈부셔라는 아이들을 가진 친구가 그죠? 자기는 이 담쟁이를 절망적인 상황, 고통적인 현실,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벽이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김긍정이라는 아이들을 단 친구는요, 예, 그죠? 벽은 집이나 방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에서 벽은 담쟁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고 있는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작품을 읽어도 같은 어떤 대상을 바라봐도 그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해석에는 그죠? 어떤 근거가 제시되면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자신의 감상이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해석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를 쓴 도종환 시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담쟁이에 대한 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인 도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그래서 그 좌절, 그 방황이 글 쓰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요. 늦게 글 쓰는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늦었지만 봄꽃처럼 화려하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가을꽃도 얼마나 이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을 믿고 그러면서 늦게 시인이 되었어요. 살 길이 막막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고 나도 지금 힘들지만 저 담쟁이를 보면서 쟤들이 처음에 저기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을까. 흙 한 톨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살게 되었을 때 쟤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지금 힘들지만 쟤들이 저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나도 용기를 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담쟁이에 대한 시를 쓰게 되었어요.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한 환경을 결국 극복하고 그걸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꾸면서 벽을 넘는 저것이 우리한테, 저 담쟁이가 우리한테 주는 큰 어떤 가르침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많이 어려운데 나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함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함께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담쟁이가 전부 실뿌리로 연결돼 있어요. 그걸 저는 손에 손을 잡은 것처럼 느꼈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이기적인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담쟁이를 보고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시 쓰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하나씩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답이 있어요. 아, 풀을 보았구나. 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았구나. 바람이 불어오고 날이 흐리구나. 흔들리는 풀을 보면서, 비에 젖는 풀을 보면서, 아, 저 풀은 쓰러졌다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간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나도 저 풀처럼 쓰러졌다간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이 시를 통해서 이 말을 해야지 하는 이야기가 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를 놓치지 말고, 그러면 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시간은 언제쯤일까? 밤인지, 계절은 언제인지, 또 장소는 어디인지, 어디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중학교 때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라고 모두들 말을 하지만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최초로 하게 되었어요.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 세상, 세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학창 시절에 책을 많이 읽고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 것이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 중학교 다니는 이 기간 동안에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어디다가 좀 적어보고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